블로그이라고 이제 블로그는 책이다라고 정했고요. 이 블로그 운영하는 건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1 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좀 계산을 해 보게 되면 1년 12 개월이고 그 평균 따지면 52 주차거든요. 52.5 뭐 52 주차로 잡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 주일에 2번 할 거다 포스팅을. 그러면 104 개가 돼요. 그런데 커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 4 개의 하위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면 각 카테고리당 26 개만 하면 돼요. 그죠? 카테고리 4개 만들면 또는 뭐 3개 만들면 좀 늘어날 것이고 5 개면 좀 더 줄어들겠죠. 더 중요한 건 제가 포스팅을 할 적에 720 글자, 그러니까 약 한 750 글자 정도를 작성하시면 1년 동안 그 104 개를 작성하시게 되면 300 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5 년도 1 월부터 블로그를 이제 시작한다고 치면 2026년 1 월에 그 책으로 제가 전자책 낼 거면 1 월에 편집을 하면 2026년 2 월에 책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26년 2 월, 27년 2 월, 28년 2 월이면은 그 3 년이잖아요. 그죠? 3 년이면 3 권의 전자책이 나옵니다. 또는 POD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종이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주제로 3 년간 블로깅을 하고 해당 분야의 3 권의 저서를 출간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건 검색 엔진에 내 글이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3 년을 투자하면 그 3년 후에 '인생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블로그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지루한 일이에요.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다가 멈춰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냐는 것들이죠.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 디지털 부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도구 자체가 저는 블로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확장되면 책으로 나오고 이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튜브의 숏폼이나 롱폼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좀 더 나가면 강의를 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나의 뭐예요?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년을 투자하시게 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한번 해 볼까?' 이건 아니에요. '한번 해 볼까?'라고 하면 한번 해 보다가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그 무엇이 없으면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천문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돈이든 그게 명성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만의 비전을 만드셔야 돼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자기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 적에 특히 삼둔가 뭐 할 적에 바벨 들면서 할 적에 자기는 자기 삼둔가 이쪽에 에베레스트 산을 상상하면서 운동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비전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지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예 좋습니다. 수익 창출. 그러면 얼마를 벌고 싶은지가 딱 나와야 돼요. 난 이만큼 벌고 싶어."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를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블로그라고 하는 그냥 뭐 흥미 위주로 뭐 한두 번 쓸 거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 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자아 탐색을 위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챗GPT랑 같이 만들 거고 이 5 가지 구조는 온라인상에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액트에즈 이거 같은 경우는 챗GPT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 뭐가 되라고. 넌 지금부터 자아 성찰 가이드가 돼." 또는 뭐 "목표 설정 코치야." 그 "삶의 방향을 조언해 주는 조언자야." 또는 뭐 "내면을 치유해 주는 코치야." 이런 식으로 얘한테 역할을 줘요. 역할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한테 글을 쓸 적에 나는 공감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나에게 공감하게끔." 또는 너는 자아 성찰 가이드니까 뭐 나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너는 뭐 삶의 방향의 조언자니깐 나한테 영감을 주는 스타일로 글을 써."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너는 목표 설정 코치니까 나한테 직관적으로 글을 써줬으면 좋겠어." 뭐 또는 뭐 "너는 내 내면 치유 코치 역할을 할 거니까 뭐 실용적인 글을 썼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내가 얘한테 어떤 스타일로 글쓰게 만들 거야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이거를 쪼끔 더 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블로그로 글을 쓸 적에 챗GPT가 글을 쓸 적에 얘 라이팅 스타일을 정할 수 있어요. 라이팅 스타일이란 건 결국에는 톤 앤 매너거든요. 나는 어떠한 스타일로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챗GPT가 나에게 어떤 스타일로 글을 써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 태스크거든요. 얘한테 임무를 주는 건데 너는 그 자기 성찰 가이드로서 자기 성찰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줘. 어떻게 만들어요? "영감 있게 만들어 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얘한테 자기 성찰 질문 리스트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삶의 전환점을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목표 설정 로드맵을 작성을 시킬 수도 있고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성장 일지성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 오토바이 대상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 뭐 그 변화를 원하는 성인지 요거는 나한테 맞추면 되겠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뭐 자아 탐색 초보자인지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인지 내면의 평을 찾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다음이 포맷이거든요. 나한테 보여주는 건데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줘. 뭐 로드맵을 작성해 줘. 일지 템플을 만들어 줘. 뭐 마인드맵을 해 줘. 체크리스트를 해 줘. 에세이 형식으로 써 줘. 이런 것들은 내가 얘한테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3 년이라는 항해 나는 앞으로 2026 년도에 2 월에 전자책을 한 권 낼 거고 2027 년도 2 월에 또 한 권 나올 거고 28 년도에 한 권이 나와서 '내 인생은 3년 후에 이러한 걸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멋진 항해를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쪼끔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지금 챗GPT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챗GPT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드라고 있어요. 클로드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고 제미나이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요 계정 가져갈게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쪼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요거 그냥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제가 얘를 회의 채팅창에다 넣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줌 회의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 둘게요. 왜냐하면 단톡방에 하게 되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밤에. 그래서 하고 얘를 가지고 챗GPT-5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잘 써 주죠. 되게 잘 써 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써 주고 그다음에 클로드도 영어가 되게 많지만 영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갔다가 로그인 하셔 가지고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또 글을 써 줘요. 그러면 얘가 좀 예열하고 있으니까 제미니한테 가서도 물어볼게요. 그래서 AI 엔진은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써 보시면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얘한테 무언가 물어봤잖아요. 무언가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 주죠. 그럼 제가 여기에 있던 것들 다시 써서 얘한테 집어넣게 되면 얘가 피드백을 해 줘요. 그러니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되게 쉬운 여정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가볍게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얘가 왜' 네. 클로드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아직 뭔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재밌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이 요게 보면 이 목표 설정 코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는 삶의 방향의 조언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이 역할인 거예요, 역할. 역할을 준 거예요. "너는 이걸 하라."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 역할로서 내가 써 놓은 것들을 대답해 주는 거죠. 오늘은 좀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들으시다가 "졸립거나 힘들다."라고 하시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라고 하면 얘가 내가 좀 크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목표 설정은 스마트 방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제한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행 계획들이 나옵니다. 주간 나오죠. 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어 창업 분야의 블로그 글쓰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창업 분야의 블로그 글쓰기로 해서 얘가 뭔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연간 목표들 나오고 생성 AI를 쓴다라고 하는 건 얘한테 나의 사고 과정 전부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초안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안에 의해서 내 생각들 좀 더 고도화하게끔 가는 것들이에요.
기본 땅 파는 작업들을 얘한테 시키는 것들이죠. 사고의 과정까지 다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잘 읽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나와요. 혹시 따라서 해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제 화면만 쭉 보시나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요거는 나중에 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성찰 가이드, 목표 설정 코치, 삶의 방향 조언자, 내면 치유 코치 해서 해 보시게 되면 되게 좀 뭐 다양한 것도 나올 것이고.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제 화면 공유 안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얼굴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 우리 권정민 선생님이 제 얼굴만 이거 설정에 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민 님 설정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엔 블로그 주제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블로그 주제를 정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강점으로 내 강점 주제로 하는데 첫 번째가 전문성 기반이에요. 이것도 제가 처음 할 적에 좀 말씀드렸을 건데 17일 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자 요걸 제가 복사를 해서 같이 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서 해 보시고요. 그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챗GPT 무료 사용자는 10번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가진 강점에 이 IT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이 프로그래밍 이거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써 놨는데 실은 이거 예를 주셔도 되고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원래 그 내용이 바뀌면 창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창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제 강점은 뭐냐면 제 강점은 기획이에요. 기획이고 어 그다음에 또 제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청. 저 잘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경청 해서 제 가진 그 기획인데 비즈니스 기획이라고 할게요. 이 경청을 초과해서 블로그.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를 지울게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딱 생각나는 얘가 없거든요. 얘를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 가진 강점은 비즈니스 기획이고 경청이라고 가정할 때 이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대상자가 있어요. 초보자라고. 이거를 이게 초보자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에 따라서 이 챗GPT가 제안해 주는 내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블로그 주제와 세부 콘텐츠 아이디어잖아요. 제가 이렇게 꺽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꺽쇠를 하게 되면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 내가 이 중요도를 꺽쇠를 쓰면 계속 꺽쇠를 해 줘야 되고요. 샵을 했으면 계속 샵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통일성과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블로그 주제를 어떻게 써요? 초보자를 위한 비즈니스 기획과 경청의 기술이라고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가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상자가 초보 창업자, 비즈니스 입문자, 팀프로젝를 처음 접한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블로그 주제와 세부 콘텐츠 아이디어. 이렇게 1 번에 비즈니스 기획, 뭐 도구, 작성,
그다음에 주제 2 이런 식으로. 주제 3 성공법 이렇게. 그리고 그 형식과 콘텐츠 구성 방법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그럼 이거를 4 개의 그러니까 4 개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고 12 개월에 맞게 월별 주제 및 하위 카테고리 주제를 정해 줘 일 주일에 2번 글을 작성할 거야. 형식은 소형식으로 보여줘. 이렇게 하면 얘가 표형식으로 안 해 주네. 나오네요. 일단 하위 카테고리를 비즈니스 기획과 경청 소통, 창업 실무, 성장과 문제인데 얘가 이 창업 실무라고 한 건 뭐냐면 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챗GPT가 제가. 그래서 그걸 써준 거예요. 네. 1월 달에, 2 월에, 3 월에, 4 월에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글을 써 줍니다. 그죠? 그리고 경험 기반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들을 써 주는 것들,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롯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저는 퇴사 후에 내년 되면 15년 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고 "내가 가진 경험은 퇴사 후 15 년간 1인 기업으로서 1인 기업으로서 강의, 컨설팅, 멘토링의 경험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인 기업으로 퇴사 후 15 년간 내가 배운 것들."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3년 정도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잡은 주제가 시류에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묵직하게 쭉 가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 콘텐츠에서도 의식주를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의 주제를 잡으시는 게 좋다. 만약에 지식 서비스로서 뭔가를 해 나가고 싶다고 하면 요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카테고리 경험 기반으로. 그다음에 취미에 취미. 나의 흥미 기반으로.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들은 잘 살펴보시게 되면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 구조들을 파악해서 내가 그 구조를 바꾸면 돼요. 잘 보시게 되면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구체성과 명확성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체성과 명확성.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할 적에 나의 흥미가
요가라고 가정할 때, 그래서 특히 초보자를 위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베이킹인데 우리는 요가 가이드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저희가 암직,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만한 것들이 나와요. 그 보시게 되면 요가 초보자를 위한 첫걸음이 나오고 동작 가이드가 나오고 건강 생활이 나오죠. 그리고 요가 초보자의 흔한 고민 해결 4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요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성이 너무 일반적인 것 같으니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 클래스를 오픈할 거야. 좀 더 창의적인 주제로 다시 작성해 줘.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들어가시게 되면 쪼금 더 나와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즈니스인을 위한 요가의 가치에서 뭐 CEO와 임원들이 요가를 선택하는 이유, 성공과 균형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가능한 요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비즈니스인 특화 요가 클래스도 나오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되게 얕은 개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팅 전 요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오는데 여기 쪼금만 더 들어가면 챗GPT는 웹 검색이 돼요. 웹 검색을 통해서 요가 관련 블로그들을 살펴보고 그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챗GPT는 웹 검색을 하게 되면 빙으로 합니다. 빙.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퍼블렉 시티라고 하는 거나 젠스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게 되면 "쪼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건 너무 딥하게 넘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유수호 이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자전거 타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등산과 뭐 자전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콘텐츠들이 나와요, 요렇게. 그리고 이 문제 해결형도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형.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시간 관리 생산성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분야가 어디예요? 나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나는 취미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취미도 없어. 나는 그리고 내 전문성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주위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 그걸 주제 잡으셔도 돼요.
단 그 주제가 너무 바늘 같다, 너무 좁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책을 나오면 내 책을 사 주거나 내가 강연을 하게 되면 돈을 내고 듣거나 또는 돈을 내고 나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돈을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버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들과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뭔가 할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네. 그냥 저희 이게 엄청난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말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좋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기반, 이 트렌드 검정색이네. 죄송합니다. 이 트렌드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이 생성형 AI 챗GPT 활용법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채팅창에 코파일럿, 젠스파크, 퍼블렉시티 펠로우라고 하는 그 링크 있거든요. 요거 카페에 놓으셨다가 나중에 써 보세요. 예, 이 펠로우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펠로우를 이렇게 열심히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생성 AI와 챗GPT에 대한 이야기, 생산성, 창의적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 챗GPT와 함께 배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보자 프롬프트 나오죠. 제가 이거를 바꿔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를 현재 트렌드인 생성 AI 챗GPT 활용 방법을 주제로 블로그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가 아니라 강사들을 위한, 대상자를 바꿉니다.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을 위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바뀌니까 콘텐츠의 내용도 바뀝니다. 선생님들은 누구를 타겟팅할래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똑같은 취미가 있거나 똑같은 뭐가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찍은 사람들만 타겟팅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만 만족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만족 못 시켜 주면 그것도 게임이 끝이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개인 성장 및 자기 계발. 앞으로 미래에 가장 큰 돈이 될 게 뭘까요? 자기 계발. 미국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거 자기 계발. 이쪽이 엄청나죠. 혹시 자기 계발서 한 번도 안 사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아 다 목통이구나. 채팅창에 한번 써 보세요. "나 한 번도 안 사 봤다." 자기 계발서. 다 한번 사 봤죠? 왜 사요? 저는 이 미래에 앞으로도 AI 시대에 뭐 어쨌든 간에 이 욕망은 요즘 많이 산 저도 그래서 '아 나도 자기 계발서를 한번 써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을 포커싱한 것도 되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콘텐츠, 지식 서비스의 의식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그중에 한 파트가 바로 성장 자기 계발이에요. 이거는 지식 콘텐츠의 의식주입니다. 제가 보기엔 에이스 님은 과거 여러 번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읽었던 책들 기반으로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책들을 챗GPT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써 놓을게요.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챗GPT가 인지하고 있어야 함. 만약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책 제목 및 설명 요약이죠. 글을 작성해 주어야 함. 이렇게 하면 얘가 해 줘요. 챗GPT가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읽은 책이 없잖아요. 난 자기 계발에 관심이 많고 대상자들은 이제 막 은퇴를 하는 계층이야.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가 이걸 끊고 뭘 쓸 거냐라면 전 보세요. 그 웹 검색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 계발서 10 권. 요 앞에 어떻게 할 거냐면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이 연도를 해 주게 되면 그 연도에서 검색하거든요. 2020 년도 24 년까지 전체 베스트된 자기 계발서 10 권, 10 권을 10 권을 확인해 보고 공통점을 찾아서 블로그 주제를 선정해 주고 하위 주제를 이야기하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웹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읽고 있을까 혹시 보셨나요? 이 책 거의 되게 베스트하죠. 원싱 저 있습니다, 이 책. 그리고 그릿 뭐 세인의 가르 이 세인의 가르침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역행자 그닥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까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 프롬프트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자료들을 서치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갈 길이 많으니 그냥 블로그의 한 가지 주제로만 글을 써야 되냐 이것들은 실은 정해진 원칙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다 보게 되면 처음부터 '난 A를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블로그에다가 A라고 한 예를 들면 등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고 영화 감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고 뭐 드라마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다가 어떤 특정한 거에 사람들이 반응이 많으면 특정한 영역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그냥 '나는 이 주제로 할 거야.'라고 해서 그냥 자기 스타일로 쭉 가는 게 있고요. 예 김정민 님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글에 자기 생각과 경험을 녹여내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냥 글쎄요. 음 키워드를 달리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이게 그 자기 생각과 경험을 녹여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인데 프롬프트는 아주 많이 써 보셔야 되거든요. 얘는 정말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단어들을 달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창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어요. "창업을 어떻게 생각해?"라고 얘기했어요 얘한테. 그러면은 챗GPT가 이렇게 글을 써요. 예. 일단은 요렇게 쓰죠.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말고 "창업이"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이게 똑같은 창업인데 "어떻게 생각해?"랑 "뭐라고 생각해?"랑 좀 달라요. 많이 써 보셔야지만 나만의 어떤 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김세영 님이 예를 들면 구글 SEO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있고 틀에 짜여진 다른 것들은 제가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그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소 이사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김세영 님 글 보고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답변해 주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제 블로그 이즈 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자아 탐색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얘기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강점, 흥미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블로그 주제를 뽑는 걸 말씀드렸고, 이건 뭐냐면, 이거 50대 잠깐만. 지워야지. 자, 이거는 그 예, 감사합니다. 30 대입니다, 저. 예. 자, 이거 제가 그냥 만든 프롬프트예요. 이걸 잘 꼼꼼히 보시고 본인들에 맞게끔 바꿔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얘한테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고, 그 저에 대한 정보들을 쭉 얘기를 해 줬어요. 얘기를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죠. 1 주차, 2 주, 3 주차 얘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얘한테 여기에서 이 요거 있죠. 얘가 지금 1 회차 소개를 해 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주제에 대한 샘플 작성해 줘."라고 하면, 야 아씨 껐나 봐요, 보내기. 예. 요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샘플을 작성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주 빠르게 글들을 작성을 해 주고요.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프롬프트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쓰게 되면 얘가 내 프롬프트가 90점 미만이면 바꿔줘요. 그리고 "당신 프롬프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 나아가는 것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얘한테 이렇게 붙이고 엔터를 치면 80 점이라고 해요. 보셨죠? 제 프롬프트 80 점짜리입니다. 얘가 지금 이야기를 해 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 점짜리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 줬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100 점짜리 예 프롬프트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복사를 해서 다시 얘한테 이렇게 붙이고 엔터를 쳐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컨텐츠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네요 12 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해서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특정한 걸 집어서 얘기해 주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네. 네. 고렇게 작성해 줍니다. 작성해 주고 그다음엔 중요한 건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블로그라고 하는 게 텍스트만 있어 가지고 쪼끔 밋밋하니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 포스팅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영문 이미지 프롬프트로 작성해 주고 한글로 해석해 줘. 이미지는 메인 중간 하단이야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 요즘 무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나름 괜찮은 툴은 제가 보기엔 그 이미지 FX라고 있어요, 구글. 음. 지메일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프롬프트는 무조건 영문으로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한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해준 그 이 첫 번째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예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 저는 인제 사이즈를 16 대 9로 해 놨거든요. 이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뭐 정사각형, 세로, 가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잘 만들어져요 되게. 어때요? 네 감동스럽진 않으시군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러분들 얘는 그냥 폴더들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01 저장. 쪼끔만 더 보여 드리면 여기 더 생성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게 기능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얘를 미니멀로 해 가지고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얘가 또 만들어 줘요. 이 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인제 중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미지를 만드냐고 하면 블로그 저희 할 적에 워드프레스 쪽 블로그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영문이 맞다 틀리다는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좋네.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드나?' 뭐 해서 이거 해서 다시 그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단은 1 번을 해요. 메인은 1 번, 얘는 이미지 FX가 그 밑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은 2 번. 그냥 제 나름의 규칙이에요. 마지막에 하단은 이거지? 아니다. 그 지워져라. 해서 만들기로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임의이기 때문에 쪼금만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들고 나면 이미지 FX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색깔이 바뀌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이걸 바꾸게끔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요. 누르게 되면 원래 이게 뭐 아이콘이 바뀌어요. 한 3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미 자체가 바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주제를 선택하고 파일 카테고리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37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은 다 아시죠? 이 화면 여기서 요 글, 요 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디어가 있고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이 글에서 색을 추가가 있어요. 색을 추가. 요거 보이시나요? 색을 추가.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네이버 블로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되게 벙쪄요. 실은 이걸 끄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 우측에 보게 되면 이 공개 옆에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 왠지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이 제목에다가 제목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챗GPT에서 이거 했잖아요. 그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나머지들은 좀 끌게요. 컴퓨터의 속도를 위해서. 그죠? 이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얘 보게 되면 이 입력 블록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보이시나요? 누르게 되면 마우스를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주세요. 플러스. 플러스를 누르면 이 블록 추가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제목으로 하셔도 되고
단락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단락으로 해요. 단락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긁어요. 컨트롤 C 해서 여기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죠? 쉽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에 보면 서치의 크기가 있거든요. 아, 같이 커지죠? 왜 같이 커질까요? 하나의 블록이라서. 단락. 예, 권정민님 훌륭하십니다. 예, 다들 잠에서 깨어있죠. 단락이었어. 그러면 만약에 나 이거 제목을 좀 크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클릭하고 제목, 그죠? 해서 아이씨, 이게 아니지. 얘를 다시 복사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얘 커져요. 그리고 서체 쪽에서 눈 커져요.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커지죠? 얘는 그 하나의 단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저거 사진을 넣고 싶었잖아요. 사진 그죠? 그러면 플러스 있죠. 플러스. 플러스를 클릭해요. 플러스 블록 추가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보이시나요? 네. 보이지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여기 이미지가 있고 갤러리가 있어요. 갤러리는 뭘까요? 여러 장의 사진이 쭉 가는 거, 이미지는 한 장. 그럼 볼까요? 갤러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업로드가 있고 미디어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요. 이 미디어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얘 쉬프트 얘를 해서 새 갤러리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갤러리 삽입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이미지라고 하면은 제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예요. 어디서 업로드? 아까 제가 했던 여기서 첫 번째 거 열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마우스를 찍어요. 화면에다가. 그리고 그 여기 블록에서 이렇게 뭐 제목 하시면 돼 하고 아마 나중에 제가 잘못 설명한 거는 그 우리 유소 이사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걸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식으로.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저 아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여기 있는 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그 이런 선을 넣고 싶어요. 선. 그러면 블록 추가하시면 돼요. 블록 추가.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분자가 있습니다. 구분자.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고 구분자를 누르면 구분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엔터. 예, 그래서 2번 들어갔으니까 제가 다시
3번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하면 플러스해서 이미지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미지 열기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입력하게 되면 그 SEO에 좋다고 우리 유소 이사님이 말씀하셨고 여기는 이미지들을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글 쪽 가게 되면 여기에 특성 이미지를 설정해요. 특성 이미지 이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얘를 하게 되면 특성 이미지 설정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목록 할 적에 얘가 특성 이미지가 앞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발췌문이 뭐냐면 요약글이에요. 이거를 같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글, 발췌문, 단어가 305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뭐예요? 상태는 임시글이에요. 그런데 공개 즉시 제가 얘를 공개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면 얘 주소를 일단은 글보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고 제가 다시 어디 갔어? 어떡하지? 어쨌든 내 사이트 알림판에서 글 모든 글 아직 제가 얘를 완벽하게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저장했잖아요. 그 저장을 하면 저장 중인 거고 옵션에서 네. 아, 발행함 상태 발행함 공개 이것도 아마 시간 세팅하게 되면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링크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아마 요 링크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바꾸고 하는 것들은 아마 유소 우리 이사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글이 발행한다. 네. 링크도 예,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블로깅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없이 여기에서 새 카테고리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위대한 항해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새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장이라고 해놓게 되면 다시 변경된 사항들이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그리고 태그 여기다가 제가 많이 쓴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여기에 직접 제가 뭐 위대한 이렇게 쉼표하고 위대한하고 태그하고 쉼표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얘는 이 밑에 이 태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저장해 주시면 되고 이거 누르게 되면 워드프레스 마크를 누르게 되면 바깥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 라이프 로고가 제 그거거든요. 사이트 명에서 사이트 방문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쁘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 그죠. 카테고리는 분류고 태그는 키워드고,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그 유소 이사님이 했던 그 강의 교환 3개랑 그다음에 엑셀 파일 그거 같이 압축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보시게 되면, 특히 엑셀 파일에 보게 되면 프롬프트 구조랑 프롬프트 작성한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내일이 그 2024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새해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저희 그 본격적으로 블로깅 하는 것들은 1월 6일 날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저도 좀 정비를 좀 하고, 저도 지금 그 이제 막 그 원고를 끝냈거든요. 원고를 하나 끝내서 그거 리뷰랑 뭐 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좀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6시에 진행을 해서 30분 블로깅 하는 것들로 하고, 제 목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내년 이맘때 나 이거 가지고 전자책을 낼 거예요, 뭐 이렇게 다들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 목표가, 제 KPI는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시는 것들을 좀 서포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월 6일 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이제 다음 주 1월 18일 날 그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강남에서 그 생성 AI 그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거는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 가입을 해 오셔야 되고요. 제가 요거에 대한 공지는 1월 2일쯤에 저희 단톡방에 먼저 진행을 하고 30분 정도 모셔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컨텐츠, 저희가 동영상에 대한 걸 했었고요. 음악에 대한 걸 했었고, 글 쓰는 걸 했었고, 이미지까지 좀 하시게 되면 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삽입해서 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이죠. 지난 내년인데, 내년에 열심히 하시게 되면 각자 어떤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이 야심한 밤에 11시 넘었거든요. 예, 낮에 합니다. 예, 토요일 날 낮에요, 낮에. 낮에 하니까 밤에 안 합니다. 예, 토요일 날 낮에 할 거고요. 그 공지를 좀 할 거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거예요. 강남에서. 네. 자, 그래서 네, 어쨌건 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그 진행해 나갈 거고요. 실은 이 디지털 부업 워크샵 이런 커뮤니티가 이제 내년 되면 4회째 하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추어고, 예, 뭐 저도 아마추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하나씩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뭐 다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좀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 원하시는 거, 이런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참에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들 피곤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안 피곤해요? 우리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셔도 돼요. 아, 김정민님, 야근하시는구나. 어느 아니면, 회사길래 아직도 야근을, 이런 연말에. 여기 어디 회사인지 알 것 같기도 하다. 딱 회사라고 내가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고, 어쨌건, 다들 행복한, 어, 일단 저희 기존은 새벽에 합니다. 이거는 안 바뀔 거고요. 일단 하고,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예, 김현실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마 그 마이크 세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 노트북에. 예, 새벽에 강의도 이제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원래 저 강의 잘 안 하거든요. 이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진행할 거고, 저 새벽에는 모여서 각자 글을 쓸 겁니다. 일단 1월 달에는 나만의 톤앤 매너를 만드는 것들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좀 1월 달에 쓰시는 글들을 보면서 1월 말쯤에 뭔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안 되는 거.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 주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을 해야 하는 거고 1월 6일 날 그것도 공지에 써놓을 텐데요. 1월 6일 날 6시에 1월 6일 6시에 하고요. 지금 단톡방에 안 올리는 것들은 야심한 저녁이어서 네, 단톡방에 아니고 가능하면 단톡방에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단톡방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뭐 좀 그냥 좀 핵심적인 것들이 아닌 게 올라가게 되면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에이스님이 예 그거 할 생각이에요. 그냥 몰아서 한번 해볼까 한참에 그냥 또 해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우리 돼요, 김현식 이제? 목소리 들립니다. 예, 아, 성공하셨군요. 예. 예, 저 오늘, 그동안 감사했는데, 블로그를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잠깐 공유하고 싶어요. 네, 블로그가 맞추셨습니다. 책이 된다라는 얘기에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 생각은 안 했고, 일단 가진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올렸는데, 결국은 아까 그 박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1년 정도 되면은 그게 계속 조회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게 컨텐츠에 축적이 되고, 그걸 정리해서 제일 이제 출판사에다가 어필을 할 때는 내 타겟과 히트수 같은 것들의 근거를 보여줘서 이 책이 시장성이 있다,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은 혜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부님이신 대학 총장을 하신 분도 못 해본 인쇄 받는 것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혼자서 근데 블로그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꾸준히 못 올리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AI도 익숙해져야지 편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저 책입니다. 저 책이 10년이 넘었어요.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제가 손을 놓고 쓴 지가 거의 10년인데 아직도 히트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블로그를 활성화하지 않고 내버려 둬서 그렇지, 블로그를 하는 동안에는 저게 돈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되게 일단 돈은 안 되는데
저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그 기회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다 같이 하면 일단 저기 뭐야 노출되는 이런 것들도 훨씬 쉽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6 시에 못 합니다. 일단은 뭐 당장 1월 달은 뭐 국내에 있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근데 하고 있지 않지만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박 대표랑 저기 유 이사님, 유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한번 이거 뭉쳐서 하시면 1년 후에 내년에는 진짜 박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책 한 권 분명히 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책을 내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확실하게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 제가 보장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 대표님 얘기한 나 음악이랑 그런 거 못 들어서 되게 아쉬워요. 물론 아직 써먹지는 못하지만 귀동냥 하고 싶으니까 2월 이후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 2월 이후에 뭐 3 월, 4월 달에 한번 만들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스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텍스트는 힘이 있고요. 텍스트가 모아진 창고가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낼 수도 있고 강연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것들은 왜 이걸 하냐면 각자의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 역시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스텔라는 저희 저희 팀이 망하기 전까지는 쭉 유지를 할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들은 쭉 갈 거고요. 아이스텔라에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의 유입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것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더 큰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 커뮤니티고 그 멤버들 위브 애니입니다. 저희 회사명이 팀명이고요. 뭐 어쨌든 뭔가 바뀔 건데 저희가 지금 되게 작지만 아마 조금만 더 해서 하게 되면 이 커뮤니티는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규모가 되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되게 작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다 썰이잖아요, 썰. 예, 썰인 거고 어쨌건 오늘 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테이커보다는 기버가 되셔서 서로가 서로의